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올해 10월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단어일 겁니다. 퍼펙트 스톰. 둘 이상의 태풍이 서로 충돌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경제에서도 역시 이 두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초대형 악재로 부상하는 현상,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 도래했을 때 지수는 결국에 PBR 1배 아래로 불시착하게 되죠. 퍼펙트 스톰의 여파들, 바로 IT 버블 붕괴, 미국발 금융위기, 다음 차트 보시죠. 지난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위기, 이것을 지나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지수 차트를 계속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낙폭이 컸었던 IT 버블, 그리고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주가의 복원력, 위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의 복원력이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더군요. 퍼펙트 스톰, 패닉, 반대 매매, 투매, 공포, 우려,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확인하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명함과 현금일 겁니다. 제가 아는 각 위치에 계신 이 투자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각자마다 투자 고전이나 멘토로 삼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책을 들춰본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나은 투자자, 나보다 돈을 더 잘 알고 이것을 잘 굴려서 자산을 실제로 늘려가고 있는 투자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가 보고 참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필경, 아무래도 이 불경이나 또 성경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워런 버핏의 유일한 동업자이자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찰리 멍거.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 어떤 종류의 투자자인지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독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지,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던졌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처럼 내가 어떤 종류의 투자자인지 먼저 안다는 것, 이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지금 더더군다나 섣부른 액션을 시도하기보다는 이 투자 자체를 보면서 오랜 투자를 거치면서 정말 좋은 그러한 투자 기록을 이루었던 그런 투자자들의 행보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 생존과 성공 위한 진지한 고민 지금부터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 멍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이죠. 지금 펀드 수익률, 주식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거 보시면서 마음이 떨리지 않으신 분들, 동요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단, 단기적인 나쁜 성적을 누적시켜서 장기적으로 결국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이익이 확실할 때만 움직여라. 승산을 이해하고 유리할 때만 베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는 훌륭한 기업들만 담겨져 있으신가요? 그 기업의 이익은 증가 추세를 보여주나요? 그리고 굴곡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추이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독점력을 갖추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금을 투입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마이너스인 펀드 수익률을 보고 급하게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펀드에 밥 줄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이 어렵단 말인가?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현금을 마련해서 이 펀드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여러분들께서는 하셨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서 밀월 관계를 과시하자 26일이었죠. 그러자 27일에 한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일본 자동차에 추가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금 일본을 향한 관세 엄포를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평균 13.1%, 소고기에는 3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간밤 중국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아예 중단하는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푸젠 진화 반도체는 D램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정면적으로 신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중국은 수십조 원을 투입한 이 산업,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국의 경기와 산업을 놓고 패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에 증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요. BOJ는 지난 10월 26일에 장중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만 1000엔 선을 일시에 붕괴했을 때 ETF를 사는 자금으로 8천억엔, 우리 돈으로 8조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시켰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어제 발표가 나왔죠.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대책의 강도 차이를 놓고 투자자들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 투입 자체가 본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죠. 본질을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 마음에 드시나요? 일본 기업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들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못 믿겠다 하시면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루에 5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든 108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자, 지금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관련 서적을 들추기고 또 그것을 외는 마음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통 속에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현인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